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재열 기자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두 분과 함께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의견에 생각하시는 바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읽고 또 다른 분들과 의견 나누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호불호는 차치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후보로서의 적당성, 적절성,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또 아는 분들 중에서는 평소에 강 후보가 어떤 사람이다, 평소에 김 후보가 어떤 사람이다, 평소에 또 박 후보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내용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읽어드리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3부에서 말미에 여쭈려고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부동산 투기 문제였었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투기 문제였는데, 그거를 보다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강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겠다라는 말을 과거에 했었다는데, 일본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합의 내용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강 후보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출발을 일본과의 마찰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김진일 대표. 일단 이 발언은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했던 네. 그리고 이제 특사로 갔죠. 문희상 이제 전 의원이 이제 의원이신죠. 예. 가서 말한 발언하고 크게 다른 맥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 정서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돌출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직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공식 질문이 들어와서 대답하셨겠지만 아직 선임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재열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전술적으로 일본 측에 장관도 확실한 의지를 뒷받침할 그런 각오가 돼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전술적으로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도 이게 이번엔 수월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마 일단은 일본 측을 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위안부 합의가 맺어지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맺어진 게 어디까지고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우리 안에 조사를 먼저 할 테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일본 측에 대해서도 각오를 하게 한다라는 거는 일본 측도 어느 정도 이 요구치나 기대치나 그런 것들을 좀 재조정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저라 그러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역사를 좀 이야기하면서 양국 정부 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 왔지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의 근대사 속에 현대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합의는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로 인해서 역사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 간 부분도 있다. 국민과 국가를 놓고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공부를 좀 더 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겠다. 좀 거창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일단 지금 아베 일본 총리가 이 남과 북을 동시에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보이는 이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이 남쪽에서는 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한국과 이제 청산을 했다. 다 불가역적인 어떤 그런 합의를 했다.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끝났다라. 이게 이제 우리 정부와의 어떤 관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점수고 북에 대해서는 지금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그리고 핵을 이렇게 계속 실험하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점점 자위대의 어떤 이 군대로서 전환하고 우리 헌법도 다시 고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재무장을 하고 우리도 사드도 배치하고 이런 이제 어떤 제2의 군국주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양쪽의 어떤 지렛대 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한번 다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리할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위안부 이야기를 하면서 독도 문제와 함께 일본의 헌법 문제 개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또 이야기하고 아베가 지금 약간 공공에 처해 있으니까 쿵지에 몰아도 되죠, 사실은. 그 정도 전술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경화 후보께서 고재열 기자를 외교부 장관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내용입니다.
후보자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들과 또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재심 판결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정당 행위로서 무죄라는 재심 판결을 수용을 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 상대적으로 그건 동의를 하죠. 예. 통진당 해체와 관련해서 그 강령을 위험한 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소수 의견을 아직 갖고 있는 소수 의견은 냈지만은 그것이 바로 현재의 결정이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절기 정리해 주시죠. 이게 방금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제 5.18 당시에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당시에 군 법무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가지 판결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경찰들을 차로 이제 경찰들을 치어서 이제 죽게 했던 사람의 사형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 시위에 참가한 여고생인데 징역 1년을 줬거나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예.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예. 5.18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당시 피해자였던 이 5.18 단체 관련 단체들의 네. 의견이 중요한데 예. 이분들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26살 중2가 군 법무관으로 와서 네.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었겠느냐. 예. 그리고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네. 행보로서 보여줬으니 우리는 이해한다. 네. 그래서 광주의 판단은 김희수 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판단은 네. 끝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쟁점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예, 뭐 고재열 기자가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당시 어쨌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네. 젊은 시절에 그것도 이제 군 법무관이지 않습니까? 정권이 들어서지는 않았고 이제 군사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였죠. 예. 5.18 때가.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게다가 이제 군 법무관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의 어떤 자율성과 그렇죠. 독자성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거를 책임을 묻기엔 좀 가혹하긴 하다. 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2 때 군 법무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맞닥뜨렸던 그 역사적인 현실을 지금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정말 회한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좀 더 그거를 솔직하게 일찍이 국민들 앞에 고해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돼요. 이거를 꼭 인사청문회에 와서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말씀을 들어보면 통진당 해산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주 의원 목소리가 들리던데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당시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때 잘못된 판결했다거나 그렇게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 통진당 해산 관련 이 재판이 그 뒤에 진행된 사안을 보면은 당시에 너무 부풀려진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무죄가 됐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같이 사실로 간주하고 판단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테면 지금 통진당 해산을 판단한다면 이 기존의 판단보다는 좀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상태에서 판단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런 정식 재판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의 상태에서 정당해산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 중에 이렇게 진실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해 보면 그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 있고 그런 사안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자체 그때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박지원 대표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세요. 광주까지 내려가시고 직접 이런 거 물어다가 발표해 주시고 이분 원하는 게 뭐예요? 국무총리 원해요? 뭐예요? 아무래도 여론에 민감하신 분이다 보니까 여론이 전체적으로 이제 또 이분이 이제 전남 도지사 생각 있으시죠? 아니 제가 예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박지원 의원은
대북 특사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 이분이 지금 예전에 문모닝이라고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매일 아침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얘기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기조가 칭찬할 건 하고 그다음에 비판할 건 하자 그랬는데 비판을 안 하시고 계속 칭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조금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평양 대사로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네, 사랑합니다. 네. 그게 저희가 국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라는 표현 좀 맞지 않고 우리가 국가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요. 이를테면 개성공단이나 그렇게 넘어갈 때 여권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출입 사무소고. 사무소 도장을 출입국 사무소가 아니라 출입 사무소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래서 뭐 특사라는 표현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사는 감사합니다. 정재인 교수. 그러니까 우리 고재열 기자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해야 된다니까. 자, 세 번째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용이었습니다. 시절 MB정부 차관 시절 정치권 복지 공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디제스터 재앙이라고 말하면서 선관위 경고까지 받으면서 복지 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철학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나 뭐 새 대통령의 뭐 코드에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가 그 본질을 떠나서요. 제가 예산실장 때 두 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짰던 두 번째 예산이 사람 중심 일자리 예산입니다. 공무원 일자리, 특히 공무원 수 늘린 국민 세금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이제까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오셨으면 지금 당장 추경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민간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군대를 못하게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이때는 제가 고시가 있는지도 몰랐을 그런 때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분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죠.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영혼 없는 공무원 뭐 그런 얘기도 딱 그게 들어맞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제도가 역관제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쥔 쪽이 어떤 이제 행정 관료를 이 우월적 입장에서 이제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어찌 되었건 이 김동연 장관의 전체적인 어떤 이 철학과 경제적인 철학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관점이 사실은 대통령하고는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철학을 듣고 보면 이게 철학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철학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일종의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번에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서 가장 환영한다, 환영할 만한 인사다라고 또 했거든요. 사실은 공격을 하면서 환영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보수 정권에서 어쨌든 공무원이긴 하지만 보수 정권에서 일종의 이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코드도 맞췄던 분이고 그래서 본인들 정당하고도 코드가 맞지 않겠냐라는 어떤 희망 섞인 기대를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면면이야 워낙 뛰어나고 훌륭하시겠죠. 외상국장까지 하셨다 그러면 정말 뭐 재경직 행정고시를 한 사람 중에서는 능력자 아니면 불가능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뭐 미꾸라지식? 병꾸라지? 이렇게 표현하기에 좀 명운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분한테 기대하는 내용은 일자리 추경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매년 30조가 필요할지 20조가 필요할지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도 늘어나잖아요. 급여도 늘어나고 그 문제만큼은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하시니 일단은 추경으로 한번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민간 주도의 일자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경제학자로서의 뭐 소신이 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김동연 후보자로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에서 보여지는
참여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여정부 때는 우리가 도덕적인 집단이고 예. 당신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예. 어떤 그런 이제 도덕성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었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 도덕성이라는 게 얼마나 깨지기 쉬웠나.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차라리 무능한 정부보다는 네. 부패한 정부가 차라리 낫겠다. 능력 있는. 아이고. 뭐 그런 이제 국민들이 그런 의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선거 결과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 그래서 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인재를 찾다 보니 예. 이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뭐 예. 이런 반기문 전 총장의 예. 사람이더라도 예. 세력을 확장해서 그리고 우리가 친노만 쓰는 친문만 쓰는 그런 코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능력이 있다면 예. 널리 쓴다 그런 예.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초기에 인식시켜 준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오신 몇 분을 제가 소개를 가끔 해드리겠습니다. 6471번님, 세상이 아름답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9955번님, 높은 분들은 버벅이고 사과하면 끝인가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고, 5082번님, 박지원은 민주당에 가려고 하시는가 봐요. 상황께서 또 이렇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설마 그럴까요? 예, 평양으로 가고 싶다 그러시잖아요. 자, 김동연 청문회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4대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고재열 기자님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의 분식 회계를 도입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예.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 멘붕의 약자죠. 멘붕을 발음하면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데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4대강 사업 당시에 본인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도 있었고 네. 아마 이제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또 그랬죠. 있었기 때문에 예.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예.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예. 답변을 했는데 예. 좀 통렬한 반성이 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력 문제는 어때요? 시력 문제는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시력을 조작했다는 의혹이었다. 해명은 충분합니까? 김준일 대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당시가 이제 20살 때였고 네. 이제 고졸로 이제 일을 하던 때인데 이제 2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역에 그래서 이제 보충역이 된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병역 기피의 의도가 있었다 할지언정 그거가 이제 추정되는 바가 없고 사실은 고졸 출신의 그러니까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실제 이제 병역 기피를 어떤 그 특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두 분께 답을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초 남아서요.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저도 통과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후보. 네, 이분도. 김동연 후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 강경화 후보. 이거는 좀 천천히 되시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정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정면승부, 팩트진검승부, 트루맨, 시사인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팟캐스트 곽수종하고 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곽수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